자, 안녕하세요. 이제 제6장 교육과정 설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교육과정 설계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교육과정 개발을 살펴보았죠. 공부했죠. 교육과정 개발은 국가교육과정 총론이나 교과교육과정 같은 것을 개발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하고 설계하고 좀 헷갈려요. 어, 왜냐하면 실제로 이 두 개념을 구분해서 쓰지 않거나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구분하지 않고 써요. 그러나 개발은 국가교육과정 총론이나 교과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설계는 대개 교사들이 단원을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개발과 단원의 그 목적어가 뭔지 생각해 보면 되죠. 교육과정 설계는 단원을 설계할 때 교과 중심, 학습자 중심, 문제 중심 이런 것을 설계한다고 볼 수 있고 단원을 설계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조직하고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조직하고 전달하는 초기의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교과 중심 설계는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고 어, 이제 사막사과라고 공부한 적 있죠. 사막사과. 사막사과는 중세까지 고대 그 그리스 시대부터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천년하고도 수백 년 동안 배워왔던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사과가 약간 이과 같은 거죠. 사막이 문과고. 그래서 수학과 기하, 그러니까 수학과 도형, 천문학과 음악, 이게 사과예요. 근데 외우기 쉽다고 그랬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수학과 도형과 같이. 도형도 이제 우리가 기하라고 그래서 수학에 해당하는 거죠. 미술이 아니라 음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현의 길이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음악도 이게 이제 수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신의 질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데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수사, 논리. 문법은 이제 그 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수사는 그러니까 문법은 언어에 대한 것이고 수사는 웅변.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문자가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고 특히 인쇄술이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수사학이 많이 발전했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그다음에 이제 논리학,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막사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의 흥미보다 구조화된 학습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의 적극성, 또 학생 중심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교과 중심 설계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잠깐만요. 이게 지금 왜 안 내려갔죠? 잠깐만 지금 뭐 문제가 뭔가 기술적인 네, 결함이 생겨서 뭔가 기술적인 결함이 좀 생겨서 이제 됐어요. 자, 교과형 설계는 역사적으로 전통주의 및 항존주의와 관련이 됩니다. 전통주의는 뭐 그냥 과거부터 계속 그 가르쳐 왔던 하나의 그 전통적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고, 항존주의는 어, 진보주의, 그러니까 교의의 진보주의 이후에 그런 흐름에 저항하는 하나의 그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중요한 그 엘리트 교육 기반의 교과를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항존주의입니다. 이미 한번 배워본 적이 있죠. 형식도야론에 기반해서 정신훈련을 중시해요. 여기서 정신훈련은 뇌에도 근육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형식도야론은 이미 한번 배웠어요. 뭐라고 그랬나요? 뭘 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용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둬야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계속 발전되어 왔던 고전 같은 것을 계속 외우고 암기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뇌가 발전해서 모든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의 형식이 개발된다. 도야라고 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고의 형식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형식 도야론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그것을 자유교양 교과다 이렇게 불렀었죠.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다양한 교과가 지금 이제 분화된 형태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시간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과가 세부적으로 분할돼서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죠. 그런 것을 현대적 의미에서 다양한 교과가 분화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설계인데요. 지금 이제 그림 6-1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187페이지 마커스에 대한 거예요. 그 마커스는 학부에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마커스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룬 제롬 브루너 교수가 직접 개발한 건데 그 초등학교 5학년 주로 초등학교 5학년 교재인데 인간에 대한 교재예요. 근데 이제 하나의 그 어떤 탐구 과정이라고 해서 Man, A Course of Study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빨리 부르느라고 마코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책이 아주 오래돼서 그 너무 옛날 책이라 그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죠. 다행히 이제 남아있는 책이 좀 있어서 그 책이 이제 여러 개 얇은 교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북극으로의 탐험. 초등학교에서 브루노는 학문의 구조와 탐구 과정을 강조했죠. 그래서 학생들을 꼬마 학자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도 대학 교수와 같이 그 지식의 구조를 탐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선형 교육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 내용이 반복되면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위가 좀 넓어지는 나선형이에요. 폭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것이 바로 브루노의 학문형 설계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브루노의 방식대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지식의 구조나 학문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문적 스타일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브루노가 학문 교과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연구자들이 학문을 하는 방식으로 지식의 구조를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리 중심으로 배워야 된다. 원리 중심으로 또 탐구를 해야 된다. 이 탐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것이 가장 탐구와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가장 탐구와 유사한 것은 이제 물리, 화학, 과학, 생물 시간에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오늘날 브루노를 있게 한 사건이 이제 소비에트 유니온, 소련이라고 하는 1957년에 인공위성 발사죠. 그것을 이제 스푸트니크라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 너무 놀래서 국방 국방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미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이 나선형 교육 과정, 원리 중심의 과학 탐구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습자 중심 설계인데, 학습자 중심 설계는 학생의 흥미와 필요를 반영하는 것이고, 학습 동기를 높여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요? 존 듀이가 생각나죠? 경험 중심 교육 과정. 경험이 이제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교육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경험시켜야 하나.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와 발달에 맞춘 학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쉽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한번 이것을 적용해보는 1930년대, 40년대 걸친 실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8년 동안 고등학교 4년, 대학 4년, 그래서 8년 연구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 교육과정 개발 시간에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진보주의에는 아동 중심 설계가 있고, 또 경험 중심 설계가 있고, 인본주의 설계가 있어요. 아동 중심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 120년 전, 또는 그 이전, 그 아동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어요. 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그 이제 귀족 자제나 교육을 받았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조금 크면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노동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그 슬라이드에 있는 페스탈로츠라든지 프레벨 이런 학자들이 유럽에서 아동 중심 교육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 철학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직 과목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 철학 과목이 있죠. 네, 교육 철학 과목에서 페스탈로츠나 프레벨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니까 그때 더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킬패트릭의 프로젝트 학습법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쭉 이런 것이 있다가 진보주의 때, 이제 제롬 브루너가 러시아 심리학자인 비고츠키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공학 시간이나 교육심리학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학자 이름이 누구예요? 비고츠키죠. 그래서 아동 중심 설계는 이제 아동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 그래서 구성주의와 호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경험 중심 설계는 이제 학습자 중심 설계라고 하는데 아동 중심 설계이면서 동시에 교사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요. 물론 이제 구성주의도 교사 역할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교사가 도와주죠.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스캐폴딩이라고 하죠. 비계라고 합니다. 비계.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기술자들이 이제 건물 외벽에서 그 이제 한 층 한 층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설치하는 것을 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그런 식으로 학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은유인데 비고츠키의 개념인데 그것을 미국의 브루너가 소개하면서 은유를 하나 만들어요. 그 은유가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 중심 설계는 학생의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니까 뭐와 유사하다? 아동 중심 설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아동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다. 진보주의이기 때문에 협동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나 역량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강조합니다. 자, 다음 인본주의 설계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너무 행동주의화 되고 그러면서 전인교육적 관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70년대, 80년대 이렇게 1970년대, 80년대. 그러나 이제 인본주의 설계는 그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 어, 아동과 학생을 존중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또 개별적인 요구, 강점을 반영시켜주고 이런 인본주의 심리학의 뿌리를 둔 방식이 인본주의 설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왜 이게 앞으로 가죠? 뭔가 잠깐만 오늘 좀 기술적인 오류가 좀 있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중심 설계입니다. 문제 중심 설계는 이제 그 교육공학 시간에 PBL이라고 하는데 PBL도 있고 또 그 어떤 그 프로블럼 포징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 제기 교육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 과정을 조직하는 방법이에요. 설계하는 방법.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192페이지 보면은 지금 재건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재건주의자들은 아동 중심의 진보주의 교육을 긍정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동 중심 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히 준비가 그, 이제 안 됐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 중심 교육은 하는데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를 이해하고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 태도를 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진보주의 교육이 이렇게 나뉘어요. 아동 중심하고 사회 재건주의로. 그래서 사회 재건주의에서는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교과에서 이런 것이 강조될까요? 사회과나 도덕과 이런 데서 더 강조되고, 최근에는 사회정의 교육, 민주시민 교육, 글로벌 시민 교육, 반차별 교육, 반혐오 교육, 다문화 교육, 이런 교육 많이 들어봤죠. 특히 다문화 교육 같은 이런 중요한 교육에서는 문제중심 설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중핵중심 설계도 중요한데요. 중핵중심 설계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 좋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사실 IB 교육 과정이 유행이에요. 195페이지 한번 보세요. 195페이지 보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것은 좀 국경이 없는 교육 과정입니다. 외교관 자녀라든지 다국적 기업 직원들을 위해서 유럽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교육과정 자체는 좋아요. 교육과정 자체는 아주 좋은데, 이게 이제, 회비를 많이 내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잘 사는 유럽의 또는 호주나 이런 국가들,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그 국제도시에, 어, 사실 좀 부유층의 교육과정 이면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빈곤 지역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빈곤 지역에 이런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이비 교육 과정 그 자체는 좋은 교육 과정이다, 상당히. 그리고 한국의 경기도와 대구 같은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 아이비 교육 과정은 중액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림 한번 보세요. 교과를 크게 6개로 나누고 그 안에 이제 지식론이라고 TOK, 그 다음에 주로 봉사활동이나 이런 사회 참여 활동과 같은 것을 CAS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세이는 그냥 뭐 에세이 하나 써와라 그런 에세이가 아니라 상당히 논술 에세이입니다. 어떤 학생들의 그런 어떤 논문 같은 거예요. 이제 학술 논문은 아니지만 3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신이 이제 발전시키고 싶은 자기 개인의 그 논술 프로젝트다. 에세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액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특정한 것을 두고 나머지를 융합하는 방식이고, 흥미와 실제 삶을 연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IB 교육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 있는데, 이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은 제롬 브루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마치 그 집 두 채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듀플렉스와 같은 그런 거죠. 한국에서 땅콩 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거와 비슷한데 왼쪽 그림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을 그냥 외우고 암기하고 끝나고, 교사들은 사실을 전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사실을 모아서 하나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그 개념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일반화로 가야 된다. 지식의 구조가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깊이 있는 이해다. 그래서 개념 기반 학습은 브루노와 관련이 있는데, 에릭슨이라는 사람과 레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릭슨은 교육 심리학에서 나오는 에릭슨은 아니에요. 에릭슨이라는 그 레스트 네임이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에릭슨이나 레닝이나 이런 미국 학자들을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최근에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 좀 뭐 유행한다고 할까? 각광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왼쪽 그림이 중요한데,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교과 중에서 지식 중심의 교과 말고, 미술이나 음악에서도 그렇고, 또 기술이나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중에서도 뭔가 기능과 관련된 것이 있거든요. 이런 기능과 관련된 것도 결국은 개념으로 이어져야 되고,
핵심 개념과 원리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고, 배운 것을 실제 삶의 상황에 적용 가능해야 된다. 이것을 전이라고 그래요. 트랜스퍼라고. 그러니까 배운 것을, 그러니까 배운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를 배우면 뭐, 열 가지를 안다. 그런 거와 비슷해요. 트랜스퍼, 전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롬 브루너의 영향을 받아서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교수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슬라이드,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해서 길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림은 어 이제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교육부가 그린 그림이에요. 교육부가 그린 그림을 가져오는 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이 이제 교사가 되어야 하니까 이제 임용고사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이런 성찰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삶과 연계한 학습이 중요하고, 융합이 중요하죠. 깊이 있는 학습, 이것이 다 개념 기반 교육 과정과도 유사하고, IB 교육 과정과도 좀 유사하고, 지난 시간에, 어,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배우게 될 UBD라는 게 좀 이따 나와요. UBD 교육 과정과도 유사하고, 이게 다 왜 유사한가 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다시 최근에 중요한 교육과정 이론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교육과정에서도 깊이 있는 학습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가 되면 학생들에게 교과를 가르칠 때 학생들이 그냥 지식만 전달받으면 안 되고 그것을 삶과 연계해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찰. 그 다음에 교과 간 자꾸 연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사가 되면 다른 교사들과 서로 협력해야 되겠죠. 내 교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모든 교과를 다 배우는 것이니까 이것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반영된 하나의 어, 그 이제 최근 교육 과정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타협과 조화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196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자, 이걸 왜 썼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뭘 배웠나요? 뒤에서부터 보면 뭐, 중액 중심 설계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중심 설계도 배웠고, 학습자 중심 설계도 배웠고, 뭐, 교과, 학문형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러나 실제로, 교육과정 설계는 다양한 접근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예시로 수학과 교육과정을 가져와 봤어요. 핵심 아이디어. 이것은, 이제 다음에 배울 UBD 교육과정과도 관련 있는 거고, 브루너의 용어예요. 빅아이디어라고. 개념 기반과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은 이렇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식 기능 이해를 그러니까 지식 기능 태도를 2022에서는 지식 이해, 가치 태도, 과정 기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과 측정, 자료와 아, 가능성,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이런 거 함수 같은 거겠네요.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배워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나요? 역량이 필요하죠?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 학생 주도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경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내가 교수님이 왜 가져왔냐? 실제로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정 설계 원리가 타협되고 조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과 중심, 학습자 중심, 문제 중심, 또는 뭐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교사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어, 교육과정 설계가 6장이죠. 6장 교육과정 설계의 앞부분, 전반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